여러분 최근 금테크에 관련된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유동성이 워낙 시장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뜨거운 시장이 바로 금시장, 금테크 시장이에요. 대체 금이라는 게 왜 이렇게 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뛸 것이고 그럼 과연 우리 지금이라도 금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지 아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시세를 보니까 금값이 1g에 8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돈으로 계산을 하면 30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한 1,800에서 1,900달러 선이라고 하는데 내년 중에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선까지 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랑 좀 세대가 다르실 텐데 저는 80년대생이에요. 저 어렸을 때 한돈, 금 한 돈이 3.75g인데 보통 종문희 기자님이 아마 돌잔치 하셨을 때는 그게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한 돈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돌잔치 때 아무도 금을 선물 안 하잖아요. 못하죠. 그 이유가 비싸니까. 금이 비싸서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금값이 뛰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왜 뜨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금값이 최근 이렇게 뛰고 있는가? 금이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금이 어떤 자산이죠? 안정자산? 네, 안전자산이죠. 이렇게 핸드폰처럼 만질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화폐라는 거를 개발했을 때 인류가 처음에 돌, 뭐 조개 껍데기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금과 화폐를 바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통용되는 거죠.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은 부도가 나지 않아요. 근데 금이 통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금은 엄청난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경제가 불황일 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안전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금은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금은 매장되어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 금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 희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금은 단점이 많은 자산이에요, 여러분. 워렌 버핏, 여러분들이 아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금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주는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수료와 보관료가 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금 투자는 금값이 오른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 되게 리스크한 투자 상품이다라는 속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랑 금은 보통 반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영향 때문인 건데요. 지금 코로나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불타오른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리스크는 분명히 상존하고 있어. 그러면은 불안할 땐 뭐다? 금이라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죠? 0.5%죠. 네, 미국은 얼마죠? 0%대. 네, 제로금리 수준인 거잖아요. 자,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예금에 돈을 넣어봤자 금리가 이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사람들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제일 쫓아가는 안전자산이 미국 채권인데 미국 채권 금리도 엄청나게 적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이자랑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 예금이나 채권이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금에 안 넣고 그곳에 넣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대체할 만한 상품이 어차피 없으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이면서 뛰고 있는 금에 돈이 쏠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돈을 시장에 엄청나게 뿌려내기 시작했어요. 유동성이 증가됐다는 게 그 말이죠. 돈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마지막 이유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지만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금 ETF, 금 상품에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어요. 돈이 몰리니까 점점 또 불려져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금값의 향방은 사실 코로나19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잡느냐 못 잡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코로나19의 영향이 꽤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금값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라고 봐도 네, 괜찮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금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금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골드발 사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 하실 수도 없는데 그걸 찍어서 플렉스 하실 게 아니라면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게 아니라면 그 실물 금을 사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세금 부담 없이 수수료 부담 없이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오늘 많이 말씀드린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이 있다. 여기서 금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건 자기가 직접 주식처럼 금을 매매하는 거예요. 팔았다 샀다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금 투자 방법은 뭘까요? ETF? 그쵸, ETF죠. 어려울 땐 ETF. ETF, 모르겠을 땐 ETF. ETF. 금 ETF가 여러분들 뭐 미래에셋 우리나라 같은 ETF 시장에도 삼성 투자증권 많이 개설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 ETF 상품에 투자, ETF는 소액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방송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조문희 기자님 시켜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